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거대한 기차, 단순히 철로 위를 달리는 흔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이 내리쬐고 사방에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모래폭풍이 몰아치며 한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가혹한 대지. 바로 중앙아시아의 심장이라 불리는 우즈베키스탄의 끝없는 사막을 시속 250km로 대지를 가르며 질주하게 될 대한민국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외국에서 쓰던 중고 기차를 들여와 겨우겨우 굴리던 나라였습니다. 고속철도 기술은커녕 일반 철도 기술조차 제대로 없어서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며 기술을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구걸해야 했던 서러운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철도 시장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테제베, 독일의 이체에, 일본의 신칸센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K고속철이 당당히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대륙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고속철도 시장은 난공불락의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유럽의 강자들과 엄청난 자본력의 중국, 원조 기술의 일본이 산분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고속철도 완제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같은 이야기로 취급받았습니다. 한국이 무슨 고속철을 수출하느냐, 우물 안 개구리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재의 가혹한 기후와 환경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괴물 같은 기술력으로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이번 수출은 단순한 계약 한 건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신실크로드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고속열차가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쟁쟁한 경쟁국들을 어떤 전략으로 따돌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경이롭고 가슴 벅찬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서부 도시 부아라나 히바까지 가려면 끝없이 펼쳐진 키질쿰 사막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현재 일반 열차로 이 구간을 이동하려면 무려 14시간이 걸립니다. 에어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낡은 기차 안에서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열기와 싸우며 14시간을 버틴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역입니다. 차창 틈새로 들어오는 사막 모래 때문에 목은 칼칼해지고 기차에서 내릴 때쯤이면 온몸이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시간은 곧 돈이고 국력인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중심축을 연결하는 이동시간이 14시간이나 걸린다는 건 경제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었습니다. 물류는 정체되고 사람들의 교류는 끊기며 관광산업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이 14시간의 벽을 깨부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국가의 명분이 걸린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현대로템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한국의 고속열차가 이 노선에 투입되면 14시간이나 걸리던 이동시간이 7시간으로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침에 타슈켄트에서 출발해 부아라에서 점심을 먹고 비즈니스를 마친 뒤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중앙아시아 사막 한가운데 펼쳐지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이 기적을 가능케 한 열차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준고속열차 KTX 이음, 기술명 EMU260을 베이스로 철저하게 현지 맞춤형 개발을 진행한 모델입니다. 최고 시속 250km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 1편성 7량에 총 389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우즈베키스탄 현지 열차들과 비교해 수송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철도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복덩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환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름에는 레일 온도가 60도 이상 치솟고 사방에서 모래 폭풍이 몰아치며 겨울에는 영하 40도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웬만한 선진국 고속열차들도 맥을 못 추고 멈춰 서기 십상입니다. 기계 내부로 모래가 들어가면 모터가 타버리고
극심한 온도 차이로 전자장비에 결로 현상이 생겨 시스템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철도 기업들도 이 혹독한 조건을 듣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엔지니어들은 사막의 미세모래가 모터와 전장품 내부로 단 1mg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특수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공기는 통하되 모래는 완벽히 걸러내는 독보적인 방진 기술입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부품이 얼어붙지 않도록 열선 기능을 대폭 강화했고,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도 승객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고성능 공조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사막과 동토를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전천후 철도 차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구소련 국가들이 사용하는 광괴 맞춤형 설계까지 완벽하게 적용했습니다. 한국은 표준궤를 사용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은 철로에 폭이 넓은 광궤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KT, X이음에 검증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넓은 궤도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속 250km를 달릴 수 있도록 차체와 대차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이 유연성과 맞춤형 기술력을 본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결국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수주전은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파격적인 가격과 차관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는 매서웠고 유럽 기업들도 오랜 노하우와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며 압박했습니다. 고속철도 완제품 수출 경험이 전무한 한국은 객관적으로 불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진심과 신뢰, 완벽한 패키지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기차만 팔고 떠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산업 자체를 함께 일으켜 세울 진정한 파트너로 다가간 것입니다. 정부와 현대로템, 한국철도공사가 원팀을 구성해 선진 철도 운영 시스템과 유지보수 기술까지 통째로 전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지 인력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KTX 운영 노하우를 직접 교육하고 스스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자립을 돕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유럽이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강점이었습니다. 중국은 인프라를 깔아준 뒤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독점하며 기술 종속을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가 과거 선진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듯이 이제는 당신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태도가 우즈베키스탄 고위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KTX의 정시율 99.9%라는 세계 1위 데이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철도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나 독일조차 수시로 열차가 지연되는 일로 악명이 높은데 한국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던 안전성 기록 역시 우즈베키스탄 측에 엄청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경험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자신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대한민국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현장의 한국 대표단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서러움을 받던 대한민국 철도가 마침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출은 과거 우리가 겪었던 눈물겨운 역사와 땀방울이 없었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초 경부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할 당시 우리는 고속철도를 만들 기술이 단 1%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테제베, 독일의 이체에 일본의 신칸센이 한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결국 우리는 프랑스 알스톰사와 계약을 맺고 테제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기술진들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철저히 가린 채 가르쳐주지 않았고 질문을 던지면 겉핥기식 설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음에도 진짜 핵심 도면과 소스 코드는 절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프랑스 기술진이 퇴근하면 밤을 새워가며 남겨진 부품과 도면을 뜯어보고 분석했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기술을 낡은 수첩에 빽빽하게 기록하며
반드시 세계 최고의 고속열차를 만들겠다는 오기와 집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린 끝에 2008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열차 자체 제작 기술을 확보하며 KTX 산천을 탄생시켰습니다. 절대 독자 모델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던 프랑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연구진들은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KTX나 태제배는 열차 앞뒤에만 모터를 단 동력 집중식이었습니다. 힘은 좋지만 가속과 감속이 느리고 선로에 무리를 주는 단점이 있었죠. 반면 각 객차 밑에 모터를 나누어 장착하는 동력 분산식은 가속과 감속이 빠르고 공간 효율이 높아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고 역 간격이 짧은 한국 환경에 훨씬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혁신의 결과물이 바로 이번 우즈베키스탄 수출 열차입니다. 프랑스에게 기술을 구걸하며 무시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수출국으로 당당히 일어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반전입니까? 이번 수출은 훨씬 더 거대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동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중동과 인도로 연결되는 대륙의 십자가입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이 철도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은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고속철을 도입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사막과 혹한이 공존하고 광괴를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막을 완벽하게 질주하는 한국 고속열차의 모습은 그 자체로 중앙아시아 전체를 겨냥한 가장 강력한 달리는 쇼룸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꿈꿔온 대륙철도 시대의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철도가 하나로 연결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을 지나 유럽의 파리나 런던까지 가는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됩니다. 그 거대한 철로 위의 주인공은 우리가 만든 K고속철도가 될 것입니다. 과거 대륙과 단절된 채 살아와야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스스로 만든 고속열차의 바퀴로 유라시아 대륙의 대동맥을 연결하는 주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뚫고 영하 40도에 얼어붙은 대지를 가르며 질주할 대한민국의 고속열차. 그 안에는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그리고 부품을 깎아냈던 엔지니어들의 눈물과 집념, 세계 최고를 향한 꺾이지 않는 투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외국의 중고기차를 들여와 타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로 대륙을 호령하는 나라로의 기적 같은 도약.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머지않아 K고속철의 바퀴 소리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기술에 더 큰 도약을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